제가 통계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석유 추정 매장량 1950년에 15조 바렐이었어요. 15조 배럴. 1995년에 150조 배럴이었습니다. 늘어났어요. 지금 213조 배럴입니다. 기아 전체 인구의 35%에서 16%로 줄었습니다. 식량 생산 70년도 이 4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석유 여전히 많고 가스, 셰일가스 덕분에 아주 석유, 가스 가격은 5분의 1 토막으로 내려갔죠. 여기서 얘기한 19가지 원자재, 주석, 몰리브덴, 기타 등등 하나도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73년에 급등하고 80년에 급등하고 작년, 재작년에 약간 올랐다가 지금 조용하죠. 올가을에 또 이란 문제 때문에 오른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석유 고갈 때문에 오르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자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양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이 책을 한번 보실까요? 전에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떨어져서 좀 볼품이 없습니다, 책이. 토시 제목이 뭐입니까? 회의적 환경주의자, skeptical environmentalist입니다. skeptical environmentalist. 회의적 환경주의자. 이 세상의 실제 상황을 직시하자는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근본자원, Ultimate Resource라고 하는 책에 줄리안 사이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책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무심결에 근본자원이 왜 이게 이였던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밑에 달아서 원래 제목이 근본자원이 입니다 이렇게 달아줬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근본자원은 어디 갔나? 저쪽 방에 있나요? 이 책이 이제 그 줄리안 사이먼의 얘기를 보고 이 책은 비오른 롬보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비오른 제가 하도 책 페이지가 굉장히 부피가 굉장하죠. 부피가 아주 굉장합니다. 제가 본 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벌써 몇 년도 이게 2001년인가 2년인가 2000년대 초에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벌써 오래됐죠. 책 페이지 숫자가 뒤에는 쭉 이제 자료 색인이 붙어 있고요. 또 각주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각주도 아주 재밌어요. 읽어보면. 각주가 쭉 있고. 그래서 본문만도 800페이지, 700 몇 페이지 정도 되고, 각주가 또 한 200페이지 넘어가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도 어떤 때는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쓴 글들을 보면 이 비오른 롬보르라는 사람이 이 네덜란드 대학의 이 통계학자입니다. 그린피스의 과격한 활동가였고 환경운동가 중에서 아주 격정적인 환경운동가였어요. 이 사람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 와이어드인가 하는 잡지를 미국에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 줄리안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터뷰 기사를 쭉 보다가 분노한 겁니다. 이 줄리안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소위 환경주의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하고 환경주의자들하고 내기했던 얘기를 쭉 인터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내기란 것은 이런 겁니다. 19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 자원 전체가 Natural Resource Crisis였어요. 폭등을 했다가 주저앉고 그 다음에 1980년 들어서 81년, 82년 또 Natural 석유 오일 프라이스를 포함해서 Natural Resource 천연자원들이 또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로마 클럽 보고서의 규칙에 따라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하는 이제 또 지구 자원 고갈론이 뭐 종말론이 굉장히 팽배한 거예요. 근데 이 줄리안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냐? 만일에 앞으로 수년 후에 지금보다 고갈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자원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찍어라. 어떤 자원이어도 좋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찍어서 그 자원의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 있으면 내가 그 실질 가치의 상승분만큼 돈을 내기를 하자라고 내기를 걸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폴 얼릭 인구 폭탄 Population Bomb라고 하는 책을 쓴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던 폴 얼릭이 여기에 끌려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자원이 고갈되고 있지 않다고? 좋아, 내기를 하자 하고 줄리안 사이먼하고 폴 얼릭이 내기를 했는데, 그래서 5종목에서 뭐 구리, 텅스텐, 니켈 뭐 해가지고 5개 종목을 했는데, 그 5개 종목에서 폴 얼릭이 완패를 한 겁니다. 오히려 그 제품들의 가격, 그 천연자원의 가격이 전부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3분의 1 토막, 뭐 40% 절반 뭐 다 떨어졌습니다. 왜? 줄리안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자연자원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그것을 자원이라고 명명해서 쓰는 순간에 그의 자원이지 처음부터 자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석유가 자원이지만 요즘은 셰일가스가 자원이잖아요. 그 자원은 인간이 쓰면 자원이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히토리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 히토리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첨단 제품에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자원이 되는 거다.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방사성이 우라늄이라는 게 원래 뭐 에너지였나요? 근데 인간이 그걸 개발해서 쓰면서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뭐 수소가 벌써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앞으로 엄청난 자원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줄리안 사이먼은 본 겁니다. 종말론 웃기지 마. 무슨 종말이야? 너 같은 애들이 종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내추럴 리소스의 가격이 대폭등한 건 뭐냐? 줄리안 사이먼은 경제학자거든요. 그것은 금융적인 요인 때문이야. 화폐의 타락,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화폐 현상의 하나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화폐가 조금씩 안정되고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면 무조건 가격도 떨어진다고 확신해하고 내기를 붙었던 거다. 그게 폴 얼릭이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 가격 차이만큼 폴 얼릭이 이제 돈을 줄리안 사이먼에게 줬어요. 그 얘기를 줄리안 사이먼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그 인터뷰 장면을 우리의 주인공인 비어른 롬보르가 보고 붕괴한 겁니다. 이런 썩어질 경제학자가 있냐. 나도 통계학자니까 나도 경제학의 기본 로직은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손봐주겠다. 미국에는 시원찮은 환경론자들밖에 없는 모양인데, 나는 통계학자이면서 그린피스의 과격한 행동대원이야. 줄리안 사이먼을 내가 죽여주겠어 라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뭐 대학원생 정도 되겠죠, 연구생 중에서 아주 똑똑한 10명을 골라서 줄리안 사이먼이 주장했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줄리안 사이먼 교수님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 주장이 맞았습니다. 지구가 망해가고 썩어가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대부분의 숫자, 식량은 고갈되고 있고 산지 면적은 줄어들고 표토가 줄어들고 수풀이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며 그 모든 지구에 끼치는 해악의 원천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인간 원죄론에 불과한 거다. 그건 종교다. 실제로 무슨 산성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오존에 구멍이 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산성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비가 오면 화분을 안으로 들이시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산성비 소동은 완전히 헛소동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산성비 소동이. 완전히 증명이 됐습니다. 산성비. 오존에 구멍 뚫렸다는 얘기가 좀 싹 없어졌잖아요. 오존 구멍 뚫리고 오존층이 파괴되고도 거의 소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히스테리였다는 게 거의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진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황소개구리 다 어디로 갔나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한때 여러분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학교에서 단체로도 잡으러 가.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토종 뱀까지 잡아먹는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자연의 질서가 뒤집힌 것처럼 그 난리를 떨었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 요즘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 자연 속에 이제 어답테이션, 입양이 된 거죠. 우리 자연 속에 이제 입양이 잘 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자연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 수억 년 전부터 존재하던 생물만 존재하라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다른 생물도 오고, 또 다른 생태계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걸 마치 다른 생물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난리를 들었던 거잖아요. 그건 국수주의도 아니고 무슨 외국 자본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외국인 혐오증이죠. 세노포비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순혈주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남이가 밖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끼리. 근데 순혈주의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황소개구리도 들어오고 딴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이 주장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우림이 조그만 지역이 개간됐다. 그러면 거기에 짐승이 얼마 살고 있고 나무가 몇 종류가 있어서 전체 면적이 개발되면 이 곱하기 전체 면적이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계산이.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이 비오른 람보의 주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식량이, 산성비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난, 수확량 문제, 대기 오염 문제, 자원 고갈 문제, 또 환경 오염 문제, 화학 비료가 일으키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평가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이 책만 가지고 한번 쭉 할 텐데, 아직 정리를 제가 옛날에 쭉 본 거를 새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옛날에 참 막 공부한다고 줄 쳐놓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전부 이런 거다. 표들 이런 거 쭉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장기 추세, 예를 들어서 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밀 가격이 우리는 늘 올라가고 있다고 떠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20세기 내내 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 가격,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 고갈하면 무지하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기 추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1890년부터. 알루미늄 가격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나고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알루미늄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나요. 이제 그런 표들이 많습니다. 표들이 쭉 있는데, 밀도 그렇습니다. 밀도 우리가 먹는 식량. 지금은 식량이 늘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잖아요. 왜? 음식값이 싸기 때문에. 음식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이 이 로마 클럽 보고서가 나온 지 72년이니까 40년 됐잖아요. 40주년입니다. 참 인간의 사고 속에는 아주 독특한 어떤 프레임이 있구나. 그 프레임이 저쪽으로 가면 좌익이 되는 거죠. 독특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좌익들은.
약간 그 종교 비슷한 환경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고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죄를 짓고 있다. 무슨 죄를 짓나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그 무슨 영화였죠? 아바타. 아바타에서 자연정령주의죠. 나무가 막 하늘에 떠있는데 그 나무가 말하자면 인간보다 그 뭐 더 위대한 무슨 생명체처럼 그 물신론이죠. 그 원시 시대 때 하던 물신론. 그걸 자연정령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규제 TV 시청자 중에 철학을 좀 공부한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자연정령주의 물활론이잖아요. 물활론. 모든 물건들이 다 정령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초보적인 유치한 사고들이죠. 저는 물론 이 다신적 물활론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현실은 아니죠. 8월 달에 오늘 이제 외신들의 이제 이 성장의 한계, 로마 클럽 보고서 40년의 얘기가 쭉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약간 그 정규제 TV 시청자들도 약간 이런 어떤 지적 흐름이 그동안에 있었다. 오류의 흐름. 로마 클럽 보고서 40년의 적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